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 다이어트 식품 중에 차전자피 가루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실험하는 영상을 보고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 물에다가 기름을 띄워놓고 그 위에 차전자피 가루를 이렇게 부었더니 기름이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물 아래로 쑥 가라앉는 영상이에요. 근데 아마 기름이 그렇게 배변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쪽 의도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일단 기름은요, 차전자피 가루에만 응고가 되는 게 아니고 기타 이제 고운 입자 가루들 있잖아요. 뭐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부어놓으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아주 깐난 이제 아기들 막 문 자꾸 열고 하는 애들이 자칫 찬장을 열어가지고 기름 바닥에 막 부어놓고, 아니면은 우리가 음식하다가 기름 쏟았거나 이럴 때도 그 위에 밀가루 뿌려가지고 이 쓰레받기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은 응고가 돼서 다 쓸어 담겨요. 딱히 차전자피 가루만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섭취한 기름이 배변으로 배출이 되려면 일단 위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나기 전에 딱 타이밍 맞춰서 그 차전자피 가루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일단 응고가 되었다고 한들 위산 그리고 소화액으로부터 100% 기름의 흡수를 막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차전자피 가루는 제가 굉장히 저도 좋아해요. 식이섬유다 보니까 소화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서 막 변비가 있을 때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이게 수분을 만나면 막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약간 포만감도 많이 들어요, 먹어놓으면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점인데, 굳이 기름까지 커팅하는 커팅제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하는 부분이 참 석연치도 않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커팅 작용까지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필요 이상의 과장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참 안타까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과장 광고에 있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번에 굉장히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는 주의가 아니에요. 꾸준히 복용을 하면 건강기능식품은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선호를 좀 하는 편인데, 문제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막 이제 방문 판매를 당하신 건데, 그 설명서를 막 보여주시면서 온갖 막 질병 있잖아요. 막 30가지가 넘는 질병의 효과가 있다고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제 설득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만약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좀 좋아졌다, 아니면은 대사율이 조금 좋아졌다, 아니면 뭐 면역력이 조금 올랐다거나 소화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진대사와 관련된 기능이 조금만 좋아지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질병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진대사와 기초 체력을 보완하는 것들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의원에, 저는 이제 척추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잘 자야 허리도 잘 낫는다라는 거예요.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을 하기 때문인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 허리 아프면 허리에 관련된 시술을 해주거나 아니면 허리와 관련된 약을 복용해야지 무슨 잠을 잘 자. 뭐 한의원은 어떤 질병으로 가도 결국 이런 원기 보충에 대한 약만 지어주네? 그러면서 이제 양약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어느 특정 질환이 있을 때는 그 질환을 해결하는 약이나 시술이 이루어져야지만 가장 빠른 처방법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왜 기저질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도 사실 유행을 하면 걸리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는 감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병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이겨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질병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가적인 회복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내 인체 자체를 원활하게 고쳐놓지 못한다면 내 인체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평생에 걸쳐서 약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 날까지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근데 이것이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너무나 각양각색의 이유로 많이 받게 되죠. 각양각색의 사람들 사이에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힘들어지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그때마다 힐링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약을 달고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와 상처가 들어오더라도 근본적인 마음에서 방어 기제가 잘 적용을 해서 힐링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놔야 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체중을 감량해서 외모가 빼어나진다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료하면 애초에 다이어트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 빼어난 외모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감을 충족하지 않아도요. 내가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 치료를 해서 자존감을 회복해 놓으면 자존감이 충족되어 있으면 매사에 언제나 자신감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처럼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